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1일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다시 긴급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전당대회 연기 여부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6명의 경선 후보, 대표 경선 후보들이 2주 정도 연기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이후에 이런 회의를 하니까 일정을 연기할 수 없다라고 주말에 결정을 했던 이 선관위원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미리 딱 못을 박았습니다. 만약 연기하는 결정을 하면은 나는 사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퇴하겠다.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방송을 하는데 이걸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보수적 가치를 내세우지만은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 하는 행동을 보면은 좌파와 별 다름이 없다. 어떤 면에서는 좌파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수는 아래 위를 아는 사람입니다. 보수적 품성이라는 것은 아래 위를 알고 배려를 하고 균형 감각이 있고 교양이 있고 그리고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은 흔히 우리가 보수적 품성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전혀 실종되고 있습니다. 보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룰을 지키는 거죠. 그걸 법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당내의 문제는 당원 당규대로 하는 것인데 이 룰을 무너뜨려 버리면은 보수적 가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 보수를 아래 위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보수는 죽은 사람, 살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사람을 연결하는 가치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존중합니다. 또 제도를 존중합니다. 제도가 곧 법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을 존중합니다. 자연히 효도, 의리 이런 가치를 공동체를 지키는 가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공동체.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정의를 구현한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생각하는데 유럽에서 법의 존재 이유는 공동체 유지입니다. 공동체를 유지하려면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세력, 적이든지 악당이든지 사기꾼이든지 또는 분열주의자든지 이런 사람들을 법적으로 제어 또는 제거해야 된다. 그게 법의 존재 이유입니다. 도덕을 구현하는 것은 법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종교라든지 교육의 영역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법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웁니다. 정의를 구현해라 해놓고 사실은 정의를 부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 보수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교양이란 말이 따라가야 되는데 요새 이 자유한국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면은 교양의 붕괴를 봅니다. 교양이 무너지면은 보수, 좌파 같아져 버립니다. 보수가 교양 없이는 보수라고 주장할 수가 없죠. 하여튼 이 교양이 무너져 버리면은 좌우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럼 교양이 뭐냐? 저보고 교양을 정의하려면은 딱 한마디로 교양은 교양어다. 교양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교양인이다. 교양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교양인이다. 말입니다, 말. 제일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이 교양이라는 이 말 자체가 지식을 가르치고 기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식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지식을 길러서 인간의 품격으로 승화시킨다는 뜻이죠.
지식이 머릿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가슴 속에서 자라나가지고 행동으로 습관으로 인격화되는 것이 교양입니다. 그러니까 지식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교양에서 교자, 교육은 가르치고 육성한다는 의미입니다. 교육의 방법론을 흔히 우리 동양에서는 지덕체라고 그랬습니다. 지혜를 키우고 덕성을 키우고 체력을 키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인문, 예술, 스포츠를 통한 교육이 교양입니다. 인문적 교육을 통하여 인간, 역사, 철학, 즉 문학, 그 다음에 철학, 역사, 이것이 인문교육의 3대 분야죠. 역사는 민족과 국가와 문명의 발전, 문학은 인간의 본질, 철학은 사물의 원리를 탐구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예술을 통하여 인간의 감성이 풍부하게 되고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심미안을 갖게 하면 더 좋죠. 그리고 체력을 통해서는 건전한 육체를 갖게 하고 당당한 승부, 투지를 몸에 익히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인적인 교육이 됩니다. 전인적인 교육. 이런 교양인의 모습을 원공신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원공. 속은 이렇게 텅 비어 있고 담백하고 그리고 원만하다. 이 원처럼 저 에밀레 종처럼 속은 비어 있고 원만하게 보이는 걸 원공신체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는 외유내강이라고 그러기도 하죠. 서양에서는 신사, 동양에서는 선비, 무사, 뭐 화랑도, 이게 다 교양인의 프로페셔널한 모습입니다. 독서가 교양의 기본입니다. 결국은 독서. 그러려면 어휘력이 풍부해집니다. 독서를 많이 하면은. 그리고 사물을 크게 봅니다. 대국관이 생긴다 이거죠. 동시에 겸손해집니다. 이튼 스쿨, 영국의 엘리트를 길러낸 이튼 스쿨은 여러 가지 이제 목표가 있는데 줄이면은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라. 그게 맨 앞에 나온다 합니다. 남의 약점을, 그리고 꼭 필요할 때 용감하라. 항상 용감할 필요 없이 나라에 큰일이 생기면 그럴 때 용감하라. 그 다음에 겸손하라. 뭐 이런 걸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교양은 뿌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뿌리란 건 뭐냐? 조국입니다. 고향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가문, 모교, 이것이 한 인간의 정서의 이 바닥이 됩니다. 이게 흔들려 버리면은 이 뿌리가 약한 나무처럼 잘 안정이 안 됩니다. 교양은 사람을 안정시키고 점잖게 만드는 거죠. 이 스포츠와 예술이 교양의 필수입니다. 쉬고 즐기고 하는 것이죠. 인생을 재충전시켜줍니다. 교양은 결코 딱딱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외 활동이 인간 본성 속의 야성을 일깨웁니다. 교양에는 야외 활동이 포함됩니다. 또 무엇보다도 교양은 균형 감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나기 힘든 사람이 두 종류입니다. 균형 감각이 있는 사람하고 너그러운 사람 만나기 힘들어요. 똑똑하고 투지 있는 사람 많아요. 지성과 야성의 균형, 엄격과 관용의 균형, 자유와 민주의 균형, 문무의 균형, 이런 게 다 교양의 조건이고, 이 상반된 것을 잘 균형 잡히면서 하나로 통합할 때 거기서 힘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고구려는 이거 야성이 너무 강해서 망한 나라입니다. 조선은 반대로 지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망한 나라입니다. 신라는 지성과 야성을
두루 갖추어 가지고 통일하고 장수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김유신, 트루먼, 레이건, 드골, 처칠 같은 인물이 지성과 야성을 겸한 사람입니다. 큰 인물이 되려면 균형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교양은 또한 절도 있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말이 정확해야 됩니다. 행동도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프로가 뭡니까? 정확한 사람입니다. 프로. 물건을 만들 때 불량률을 많이 내는 회사는 안 좋듯이 말이 부정확한다든지 행동이 부정확한다든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안 되죠. 정확성입니다. 교양은 또한 정의감 그리고 용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교양인은 항상 공정한 사람입니다. 공정한 사람. 교양인은 파브릭 피그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공직자를. 파브릭은 공입니다. 공. 자기 말고 자기 바깥에 있는 이 사회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세계일 수도 있는데 공을 앞세우는 사람. 성공후사란 좋은 말이 있죠. 공을 앞세우고 개인적인 문제는 뒤로 돌린다. 성공후사. 지금 자유한국당에 성공후사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면 좌파와 같습니다. 교양은 또한 이해력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인간 역사 국가 조직에 대한 이해력이 크면은 다른 것 틀린 것에 대한 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해력이 좁아지면은 사람이 왜소해지고 짜증내고 각박합니다. 이해력은 뭘 좀 알아야 이해력이 생깁니다. 이해력. 교양은 또한 주체성입니다. 주체성. 자기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기준으로 해야지 남 기준으로 하면 안 되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전대 연기한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없습니다. 주체성이 없습니다. 전대 연기를 트럼프, 김정은 회담 날짜에 맞춰가지고 결정을 한다면은 그건 기준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 보고 기준 없다고 그래요. 기준 없다는 것은 자신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기준을 다른 사람 하는 데 따라서 자기 행동을 바꾸면 그게 기준이 없고 주체성이 없고 영혼이 없는 거죠. 무엇보다도 교양인은 천재를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천재. 대한민국은 흔히 천재가 잘할 수 없는 풍토라고 그러는데 왜 천재를 알아보느냐. 천재는 예의 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천재는 그냥 천재입니다. 천재 보고 너 왜 인사 잘 안 하냐 이러면 안 되죠. 천재를 알아본다는 것은 사람이 더 어렵다는 것이고 아름다움을 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범인, 이 평범할 분입니다. 범인에겐 침을 뱉어는 뜻이고 바보에겐 존경을, 천재에겐 감사를. 천재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교양인입니다. 한 사람의 천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그 천재는 자신의 생애를 불태우고 불행하게도 되고 얼마나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제일 불행했다는 사람이 고호입니다. 고호. 빈센트 반 고호. 그러나 그 사람이 남긴 그림, 그 사람의 생애를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안을 받습니까? 천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천재에게 왜 인사 제대로 안 하느냐고 하면 되겠습니까? 교양은 사회성입니다. 사회성. 자기 혼자서 아니고 여러 사람과 같이 어울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교양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것은 첫째, 한자 말살 한글 전용의 이 언어 풍토로 인해 가지고 한국어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한국어의 70%는 소리 또는 암호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민족 문화, 미풍양속, 민족 혼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릇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이 생각을 담는 그릇에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민주주의를 악용한 선동이
무례한 거, 억지를 마치 정의인 것처럼, 용감한 것처럼 이렇게 합리화해 줍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인류 고등학교를 없애버린 거. 이것도 교양과 관계가 있습니다. 인류 고등학교에서 국가 엘리트가 나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10대 때 그 인간의 성품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틀이 만들어집니다. 이 인간의 바탕이 만들어집니다. 그걸 없애버린 것은 국가 엘리트, 지금 대한민국에 부족한 사람이 기업 엘리트, 뭐 과학 부문의 엘리트, 정치 부문의 엘리트 많아요. 그러나 국가 엘리트가 안 보입니다.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대국을 가진, 큰 안목을 가진, 국제적 시야를 가진, 또 깊은 역사적 통찰력을 가진,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감한 국가 엘리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글 전용으로 해서 이 한국어가 사막화되어 버리고 인류 고등학교가 없어진 것하고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양은 유머입니다. 유머. 한국 정치판에서 유머가 없습니다. 유머 없는 정치는 멋이 없는 정치고 교양 없는 정치가 됩니다. 유머는 인간이 여유를 가질 때, 너그러울 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할 때, 겸손할 때 생기는 게 유머입니다. 유머. 유머가 사라진 정치. 그러나 한국에서는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유머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철성 선생 같은 분의 유머가 정치판을 잠시나마 아주 부드럽게 만들었던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미국에서 링컨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 트루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남긴 유머는 지금 읽어봐도 가슴이 서늘해지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교양이 없으면은 좌우 구별도 없어집니다. 교양이 무너지면 좌도 우도 다 무례함, 야만으로 돌아갑니다. 교양이 있어야 우리는 문명을 세우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